자, 명조 살펴보겠습니다. 적천수 통신소홍에 나오는 명조인데요. 배압간지 자세상이라 그래서 간지의 배압에 대해 가지고 그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분이에요. 두 명조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년 전에 있었던 분들의 명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천수 천미를 쓰셨던 임철조 선생님께서 이 두 명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세속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단식 판단, 뭐 어떤 기운, 어떤 글자에 어떤 일간에 어떤 글자가 있게 되면은 어떤 요소가 있으면 뭐 귀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지는 지지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질 때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어 비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공하다 그래가지고 공기라 그래서 그 사이에 공협이라 그러죠. 협되어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좋은 기운으로 쓴다든가, 뭐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얘기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예로 가져온 거거든요. 먼저 우측에 있는 명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무진, 경신, 이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어난 날에 일간이 자기 자신을 말하니까 이분이 경금일간으로 태어났나요? 경은 아시다시피 금이고 양의 속성을 가진 금이 되는 거죠. 경금 자체가 강건이 최강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강하기가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 자체가 원래 양간인데다가 단단해서 강한데 일지에서 똑같은 신금이 다시 받쳐주고, 그리고 월지가 전부 다 금을 돕는 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세력 자체가 전부 다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물론 계절이 진월이기 때문에 을목이 사령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명조가 약할 수도 있어요. 신약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토가 사령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경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금 자체가 신강해서 1차적으로 관살이 되는 화기운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시지에 오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화를 쓰면은 이제 반드시 좋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간지의 배합을 자세히 보니까 오행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국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신자진 삼합 수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수세가 강하고, 수세가 강하니까 화세가 아주 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 멀리지만 좌우충이 있기 때문에 이 수국이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절 자체가 자월이 아니고 진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기가 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오화가 위축되기 마찬가지고, 또 시간에 보면은 임수가 떠 있어가지고 또 이 오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를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 용신으로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일간이 이렇게 극도로 강한데, 금이 토와 금으로 둘러싸여서 이렇게 극도로 강한데 이 강한 금을 견제하기에 이 화가 약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재성이 목이 여기 연간에 있으니까 이 목을 쓰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연간이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죠. 월에 무토하고 간목하고 위치가 뒤바뀌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록 수생목으로 이 목을 돕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목과 하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제가 보면. 하지만 용신이 큰 도움이 되지가 않는데, 임철조 선생님이 이 명조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삼기라 그래가지고 속설에 갑, 무, 경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삼기라 그러거든요. 왜 이걸 그렇게 높이 치는지 잘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양간 중에서도 이 세 개가 있게 되면 삼기라 그래서 아주 귀하게 칩니다. 그래서 삼기를 모두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귀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천일귀인이 간무경 이 삼기가 일간일 경우에는 축과 미가 천을귀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축토도 없고 미토도 없죠. 없지만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이걸 공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공협으로 미토가 있기 때문에 귀인이 공협되어 있고 천간에 간무경 3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세속에서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용신인 화가 약하고 그리고 용신을 돕는 재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용신하고 일간하고 떨어져 있어서 비록 운이 초반에 반가운 화운을 만났지만 여기서 가문의 도움이 있었지만 가문이 넉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운이거나 이 운으로 예상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뒤에 신강한 경금이 금수운을 만나는 수운이 와서 용신화가 완전히 상하고 지지의 금운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를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임신은 더하죠. 임신운은 신자신 수국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면서 형처극자했다. 처자식을 모두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피하니까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명주를 보게 되면은 병자기해 을축갑자 을목이 일단 해월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언뜻 보게 되면은 명조가 썩 좋지 않아 보여요. 해설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이 사주에서 좋은 거는 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이 없기 때문에 술을 생하지 않는다. 이 사주의 단점은 지지가 너무 축축하거든요. 자수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지에서 해자축 방합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을목시계를 보면 허습지지 기마여구라 그래서 이렇게 습기가 많을 경우에는 비록 오시에 태어나서 오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월간인 해수가 축월도 아니고 자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해월은 해중의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버틸 수가 있다. 문제는 축토하고 자수인데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것을 강화시키는 게 그게 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습기만 있을 뿐 이게 더 강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습기가 많지만 그래도 축토라도 일제 토를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월간에 토가 있어서 이 수기가 일간으로 오는 것을 그나마 좀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토는 옆에 이 병화로부터 화생토로 인해서 기토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물을 막는다는 거죠. 막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경자신축 20년 21년 운하고 똑같네요. 최근에 금수가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운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반가운 거는 운이 삼순으로 들어가면서 모구를 만난다니 사실 좀 결정적이죠. 결정적이고 더 결정적인 거는 불을 부르는 임목운 이게 한 25세 정도 30세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세 번째 운이니까 오화하고 합해가지고 화국을 부르면서 이 사주에 명주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발전하고 노년에 가면 뭐 화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천간에도 목이 나오게 되니까 더없이 반갑죠. 오순부터는. 그래서 언뜻 보면 오른쪽 명조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소위 말하는 간묘경 3기에다가 천을 이은 미토가 공엽되어 있어서 저절로 발전한다 보고 있지만 용신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이 사주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애석하게도 약하고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더 결정적인 건 운이 돕지 않는다. 좌측의 명주는 언뜻 보기에는 오른쪽보다 떨어져 보이지만 천간과 지지가 서로 배반하지 않고 악화되어 있는 요소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년 이후에 운이 돕는다. 그래서 이 간지의 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